이제 우리가 이항 정리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 36페이지다. 36페이지고 이항 정리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이항 항이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어. 항이 두 개 있는 제곱식을 전개한 그 모양을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항 정리 이렇게 부르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사전 지식부터 가면 항이 두 개 있다. 예를 들어 A하고 B 더했어. 이렇게 항 두 개 있음. 이거의 제곱 전개하라면 할 수 있어? 있지. 마찬가지 A 더하기 B의 세제곱 전개하라면 할 수 있어? 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우리가 배운단 말이지 고1 때. 그러면 항이 두 개 있는 4제곱씩 전개 가능할까? 항이 두 개 있는 5제곱씩 전개 가능할까? 6제곱은? 7제곱은? 그럼 이렇게 쭉 전개해서 마지막에 n번 제곱한 것도 전개가 가능할까? 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까? 그거 내가 정리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이항 정리입니다. 항이 두 개 있는 거듭제곱을 전개해서 나오는 그 형태를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봐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거지. 우리가 아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곱셈 공식이야. 세제곱도 알죠?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야. 요것도 너네가 알아. 그럼 4제곱 너 전개하는 거 알아 혹시? 난 알아. 보여줄게. a 4제곱 더하기 4a 세제곱 b 더하기 6a제곱 b제곱 더하기 4ab 세제곱 더하기 b 4제곱이야. 어떻게 알아? 진짜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와. 진짜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 그럼 5제곱 너 알아? 난 알아. a 5제곱 더하기 5a 4제곱의 b 더하기 10a 세제곱 b 제곱 더하기 10a 제곱 b 세제곱 더하기 5ab 4제곱 더하기 b 5제곱이야. 어떻게 알았냐고? 아 진짜 나와 이렇게. 어떻게 알아? 실제로 해보면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외울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 그걸 정리해서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한 거야. 그럼 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 원리나 요령만 알면 몇 제곱이 나와도 다 쓸 수 있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관찰해 볼 거야. 어떤 주머니 안에 공 2개가 있어. A라는 공도 있고 B라는 공도 있어. 공이 2개가 있어. 자 내가 이때 이런 걸 해볼 거야. 추출한다는 표현을 쓰거든. 추출. 무슨 뜻이냐? 뽑는다고 뽑아낸다고. 근데 추출할 때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는 걸 할 거야. 무슨 뜻일 것 같아? 추출하면 뽑아낸다는 거잖아. 근데 복원 추출은 뭐야? 뽑아서 보고 다시 복원시키는 거야. 원상복귀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에 공이 있어서 하나를 뽑아서 봐, 다시 넣어. 이게 복원 추출이야. 그럼 뽑아서 본 다음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복원 추출이라고 불러. 아니 비자를 써서 복원이 아닌 추출이야. 그래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표현이 뒤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미리 그냥 들어보면 별거 아닌 내용이야. 괜찮지? 왜냐 요즘 여러분들 어휘력이 많이 안 좋으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래. 니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간혹가다 이제 이게 존댓말 써야 되는지 반말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 번씩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할 거야. 이거를 몇 번 뽑을 거냐면 첫 번째, 내가 2번 복원 추출할게. 그 말은 한 번 보고서 다시 넣고 또 보고서 다시 넣겠다는 거야. 됐지? 그럼 내가 2번을 꺼내서 보는 과정을 거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런 상황 나올 거야. A만 2번 있거나 처음에 A 두 번째 B 아니면 처음에 B 두 번째 A
아니면 처음도 두 번째도 모두 다 B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됐지? 아니면 내가 이 복원 추출을 3번 한다고 볼게. 그럼 처음 A, A만 3번 다 나올 수도 있어. 아니면 A 2번 나오고 B 1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마찬가지 A, B, A 나와도 A가 2번에 B 1번이지. 마찬가지 B, A, A 해도 A 2번에 B 1번인 상황인 거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아니면 A 1번에 B가 2개. 그럼 이때 이런 경우도 있겠지. B, A, B. 아니면 B, B, A. 다 뭐야? A 1번에 B 2번 나오는 상황. 아니면 B만 3번 다 나오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그럼 지금 항이 2개 있는 거듭 제곱을 전개하다 말고 왜 주머니에 있는 공을 꺼내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이 표현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2개를 곱해서 전개한 거거든. 그럼 전개했을 때 나온 값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항 2개 중에 하나를 골라. 우측에 있는 항 2개 중에 하나를 골라. 해서 짝지어서 곱해서 나오는 값을 쓰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A 골랐을 때 그때 뭐가 나와? A 제곱이 나오는 거야. A, B를 고르면 A, B가 나오는 거겠지? B, A를 골라도 A, B가 나오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A, B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마지막 B, B를 고르면 B 제곱이 나오겠네? 그게 몇 개인데? 1개. 그게 뭐로 보여? 여기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야. 됐음? 그러면 세제곱은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세제곱 A 더하기 B를 3번 써서 곱한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 전개해서 나오는 값을 말해줘 라고 하면 처음부터 A만 3개 다 고르는 경우 A 세제곱이 나올 거야. 앞에서 A 2개 뒤에서 B 고르는 경우 A 제곱에 B가 나올 거야. 근데 가운데가 B고 양끝이 A일 수도 있고 처음이 B고 양 두 번째 세 번째가 A일 수도 있지. 그럼 A 제곱 B가 몇 번 나와? 3번 나와서 그래서 3이 된 거야. 됐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복원 추출에서 나오는 이 값들을 보면서 아 이거 뭐랑 같냐? A 제곱이 하나, AB가 2개, B 제곱이 하나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 제곱했을 때 나오는 그 항들과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가 3번이니까 A 세제곱이 1개, A 제곱에 B가 3개, A의 B 제곱이 3개, B 세제곱이 1개.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얘를 4번 공을 뽑았다고 할게. 그럼 이때 자 혼합해서 쓸 거야. 4번 전부 다 A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몇 가지? 1가지. 아니면 A가 3개 나오고 B가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 그럼 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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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A, B, A A, B, A, A B, A, A, A 맞아? 몇 가지 나와? 4가지. 그럼 이 4가지를 내가 계속 세야 될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4번을 뽑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해서 그게 B야. 그럼 나머지는 뭔데? A가 되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 이분법적이잖아. 받아들일까? 왜? 너네 둘이 청소 당번해? 너네 둘이 오늘 화장실 청소야? 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는 청소가 아닌 거야. 마찬가지 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게 B야? 라고 하면 나머지는 B가 아니야. 누군데? A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A가 3개, B가 하나인 상황은 몇 가지나 나올까? 4시 1가지 나올 거야. 받아들임? 그럼 뭐야? A 세제곱과 B 앞에 있는 개수는 4시 1. 누가 나와? 4가 나올 거야. 마찬가지 A가 2개, B가 2개인 경우는 몇 가지나 나올까라고 하면 나는 4개를 나열하는데 이때 4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골라서 B라고 할게. 됐음? 그럼 A제곱, B제곱이 몇 개 나오는 거야? 4시 2개만큼 나오는 거야. 그게 몇 개인데? 6개잖아. 맞아? 마찬가지로 A가 1개, B가 3개인 경우 어떻게 합니까? 4개 중에 B를 3개라고 할게.
그 말은 4개 중에 하나를 A라고 할게. 어차피 같을 거라고. 경우수 몇 가지? 4가지. 됐어? 그럼 마지막 A가 없어. B만 4개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인데요? 1가지. 그럼 왜 1가지야? 4개 중에 4개 모두 다 B인 거야. 이게 1가지거든. 아 그럼 얘는 뭔데? 4개 중에 단 하나의 B도 없어. 모두 다 A인 거지. 역시 마찬가지 1가지니까. 됐음? 그럼 결과적으로 4C 0, 4C 1, 4C 2, 4C 3, 4C 4가 A 플러스 B 4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이 개수들의 순서를 쭉 나타낸다고. 물론 항을 이쁘게 써야 돼. 어떻게 쓸 거냐? A가 4개인 것부터 시작해서 A가 3개, B 하나, 2개, 2개, 1개, 3개, 마지막 4개. 여기 있는 차수들을 다 더한 값은 항상 몇이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왜 4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어렵지 않지. 여기서 공 하나, 여기서 공 하나, 여기서 공 하나 뽑았으니까 문자들을 곱한 횟수는 다 합쳐서 몇 개야? 항상 4개여야 된다고. 왜? 공을 4번 뽑았으니까. 받아들여?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차수들의 총합은 다 4가 될 건데 이거를 우리가 내린 차순으로 정리한 거야. A 최고차부터 차수 낮추면서. 됐음? 그럼 5제곱도 마찬가지였겠지. 얘 어떻게 나온 거야? 5C0. 그래서 1인 거야. 그럼 얘는 5C1. 5개 중에 딱 하나만 B라고 해. 얘는 5C2. 5개 중에 2개가 B인 거야. 그 개수. 5C3. 5개 중에 3개가 B인 거야. 5C4. 5개 중에 4개가 B야. 5C5. 5개 중에 5개 모두 다 B인 거야. 이 값들이 누군데? 1, 5, 10, 15, 1이잖아. 납득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곱셈 공식에서 항이 2개 있는 거듭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이 식을 주머니에서 공을 빼는 상황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얘를 제곱, 세제곱, 네제곱, 5제곱이 아니라 n제곱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니? 라고 하면 처음 n개 중에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누구? B가. 그럼 누구만 나왔다는 거? A만 n번 나온 거지. 그 다음은 n개 중에 딱 하나만 B가 나온 거야. 그럼 A는 몇 개? n-1개. B는 몇 개? 1개 나온 거야. 그 다음 n번 중에 2번만 B가 나온 거지. 그럼 A는 n-2번, B는 2번 나왔어. 해서 우리가 쭉 나열해주면 저 마지막 끝에는 n번 중에 n번 모두 다 B만 나왔고 A는 안 나왔어. 까지 쓸 수 있겠네. 엄밀하게는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A의 0제곱이 있는 거고 이 자리엔 B의 0제곱이 있는 거지. 하나도 안 왔으니까. 맞아? 그럼 이런 규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n제곱꼴을 정리하고 전개할 수 있어.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항 정리. 됐어? 그래서 이항 정리라는 걸 말할 때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상황으로 빗대서 얘기할 거예요. 해서 내가 말할 때마다 항상 야 A가 몇 개, B가 몇 개 이렇게 개수로 말할 거야. A가 몇 차, B가 몇 차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A가 몇 개야, B가 몇 개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왜? 주머니에서 공 꺼낸 거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왔잖아. 그래서 이 표현을 내가 계속 얘기할 거야. 그래서 들으시면서 저 새끼는 A의 제곱인데 왜 몇 개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아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질문에 맞는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이야기. 괜찮을까요? 우진이만 괜찮은 거예요? 에? 에? 모르는 거야? 됐어? 그래서 결론. 이항 정리 다시 씁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 이거 전개하면 NC0 A n제곱 B 빵제곱 NC1 A n-1제곱 B 1제곱 쭉 써서 마지막은 NCN A 빵제곱 B n제곱까지 오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수열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열에서의 합표현 뭐라고 하죠?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라는 표현을 배운 적이 있어. 그래서 봐, 얘네들을 계속 더하고 있는데 누가 바뀌고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누가 바뀌고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어떤 값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보이죠. 이것들을 다 더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여기 0부터 1, 2, 3에서 n까지 오는 거잖아. 어떤 문자, 새로운 문자 변수 표현할게. r이라는 애가 0부터 n까지 싹 다 넣어서 더한 값을 말하는 거야. 어디에 넣어? ncr a n-r br 요렇게. 그럼 0 넣으면 nc0 a n제곱 b 빵제곱 첫 번째 거 나온 거지. 1 넣으면 nc1 a n-1 b1 나온 거지. 2, 3, 4, 5 넣어서 마지막 n까지 넣으면 ncn a는 빵제곱 b는 n제곱 나온 거지. 이거 다 뭐하라는 거? 더하라는 거잖아. 됐음?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음. 자, 이 시그마로 표현한 건 여러분들 교재에 안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해? 네가 써야 돼. 시그마로 표현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일반항이라고 부르잖아. 일반항. 뭐라고요? 일반항.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이항 정리의 일반항. 줄여서 그냥 일반항이라고 말하면 돼. 야,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일반항이 누구야? 라고 하면 얘를 말하면 돼. 그럼 대신 이 아래는 누가 와? 0부터 n까지 온다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항 이렇게 부르고 수요일에 썼던 표현이죠.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ncr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항계수라고도 불러. 이항계수. 이렇게. 이게 이항정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세요.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은 대부분 이런 것들. 아, 내가 그러면 항이 2개 있는 제곱식 줄 테니까 전개해봐 라는 걸 먼저 물어볼 거야. 그리고 물어본 다음에 뭐 하냐면 솔직히 계산 어떻게 할 거야?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거 물어봐. x제곱 더하기 1에 5제곱이 있어. 이거 전개했을 때 x6제곱의 개수가 누군지 물어봐. 됐음? 이걸 다 전개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전개해서 원하는 요 개수만 찾아. 다 전개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라고. 특정 항의 개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지금 5번을 할 거야. 공을 몇 번 뽑아? 5번 뽑을 거야. 그럼 5번 중에 r번 x제곱을 뽑는다고 할게. 그럼 당연히 뒤에 있는 1은 몇 번 뽑아? 5 빼기 r번만큼 뽑겠지. 그리고 이때 r은 누가 와? 0, 1, 2에서 어디까지? 5까지의 숫자가 오면 돼. 다른 숫자는 올 수가 없어. 이유는 왜? 공을 몇 번 뽑았니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 정수로 나옴. 됐음? 그러면 봐봐. 어차피 1의 거듭제곱은 1이니까 나한테 의미가 없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5cr에 x의 몇 제곱? 2r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거든. 나한테 궁금한 건 뭐였어? x 6제곱의 개수였으니까 x의 6제곱이 되고 싶어. r이 몇일 때? 3일 때. 그럼 r에다 3 내면 나오는 값 바로 x 6제곱 앞에 있는 개수 얘밖에 없지. 5c 3 몇입니까? 10이요. 이게 x 6제곱의 개수일 거야. 이딴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심심하다 싶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문자를 한 2개 정도 줘볼까? 라고 해서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형태들이야. 2번 계속이야. 2x 빼기 y의 7제곱 이거에 x 세제곱 y 4제곱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본다고. 됐음? 무슨 뜻이냐? 앞에 거 3개랑 뒤에 거 4개 전개해서 총 7번 뽑는데 앞에 게 3개 나오고 뒤에 게 4개 나올 때 이런 거 물어볼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우린 얘기할 수 있다고. 전체 7번을 뽑을 거야. 그 중에 몇 개? 알개를 골랐다고 하자. 자, 누구를 알개 골랐다고 할래요? 라고 하면 네 편한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할게. 앞에 있는 EX를 R번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뒤에 있는 마이너스 Y를 몇 번? 7 빼기 R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7제곱인 거 아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7CR. 자, 여기서 주의해야 돼. 2의 R제곱, X의 R제곱, 마이너스 Y의 7 마이너스 R제곱이 될 거라고. 그럼 X 세제곱에 Y 4제곱 되려면 R 자리에 누구 넣은 값? 3 대입한 값. 그럼 R 자리에 3 넣으면 X 세제곱. R 자리에 3 넣으면 마이너스 Y의 4제곱이니까 양수로 바뀌겠지? 그럼 누구만 보면 돼? 앞에 있는 요 둘. 이게 바로 개수가 되겠네. 해서 R이 3일 때 7C3 곱하기 2의 세제곱. 이것만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었을 겁니다. 됐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이것도 너무 쉬운데? 하는 새끼들이 있어서 야 그러면 진짜 찐막으로 한 번 더 보여줄게. x 더하기 x분의 1 이거의 7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거 전개에서 나오는 x 5제곱의 개수를 말해줘. 이제 뭐해? 항 두 개를 곱한 형태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개수를 찾아달래. 그리고 여기엔 누가 있어? x분의 1도 있어. 조졌다 이씨. 이렇게 된 거야. 맞아?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차분하게 정리하면 돼. 왜? 오른쪽에는 이런 항들 보시면 둘 중에 그래도 쉽게 정리가 되는 게 하나는 있을 거라고. x제곱이 있잖아. 여기서 x제곱이랑 5제곱이 오려면 앞에서 x 세제곱을 곱한 값을 내가 관찰해서 이때 개수가 누군지 찾아야 돼. 마찬가지 뒤에서 x와 앞에서는 x 4제곱 이 둘이 곱해서 나오는 개수를 찾아야 돼. 마지막 뒤에 있는 상수와 앞에서 x 5제곱이 나온다면 이때의 개수들을 구해서 내가 찾아야 된다고. 그럼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돼. 처음에 한두 번 하는 거 너무 쉬워. 문자나 너무 쉽네. 문자 2개 이 정도도 쉽다고? 그럼 뭐야? 식 2개를 곱해서 나오는 개수를 찾으라고 줄 거야. 됐음? 그럼 뭐 해준다? 차분하게 정리해서 원하는 답을 말해주면 된다. 또 주의하셔야 돼. x 세제곱 이거 전개해서 세제곱 나올까? 이때 고민은 요거지. 7번 중에 R번을 골라. 누구를? x를. 그러면 x분의 1, x의 마이너스 1승을 7 빼기 R번 구하는 거거든. 됐음? 그럼 또 다시 정리. 지수법칙. 7CR, XR제곱, x의 R 마이너스 7제곱. 다시 한번 지수법칙. 7CR, x의 2R 빼기 7. 됐음? R에는 누가 올 수 있어? 0부터 7까지 올 수 있다고. 그럼 요 자리에 3이 오고 싶네요. R이 몇이면 될까? 5. 0부터 7까지 오니까 5 가능하지? 그럼 얘는 뭐야? R이 5일 때를 봐야 되겠네. 그러면 4제곱이 오고 싶어. R에다 누구 넣으면 될까? 없어. 됐음? 왜? R은 0부터 7까지 정수만 올 수 있으니까 없음. 이거 네 백날 전개해도 x 4제곱은 한 게 안 보여? 안 됨. 그럼 5제곱 오고 싶어. R에다 누구 넣으면 돼? 6. 됐어? 그럼 결론은 뭐야? 이 두 가지만 네가 계산해서 이때 나오는 개수를 찾은 다음 더한 값 말해주면 답이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돼서 얘기할 거야. 해서 이게 이항 정리표현. 그러면 오늘 얘기한 거는 딱 이항 정리까지만 얘기한 거야. 몇 페이지냐면 36페이지까지만. 근데 항이 2개 있는 거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이항계수의 성질, 파스칼의 삼각형 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까지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오늘은 딱 이항 정리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수업 때 앞에 썼던 페이지 아까 그러니까 교재 보면 알아. 개념 밑에 있는 문제들 있지. 이거 일단 다 풀어와. 이게 목표야.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뭐 기본엔 핵심 해갖고 유형 문제들이 막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걸 일단 지금 안 건드려. 근데 실수로 풀어왔을 수 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일단은 지금 안 건드림. 해서 지금은 개념 배우고 그 개념에 있는 기초 문제들 풀기. 그거만 계속 할 거야. 욕심내지 않을 거야. 어차피 확통 중간고사가 없으니까. 욕심 안 내고 차분하게 갑니다. 수원 쪽에 많이 무게중심 맞춰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항 정리까지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렸고,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해 오고, 어려운 내용 아니야. 이게 연습이 되면 뒤에 있는 개수 성질 파스칼 삼각형은 너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얘기해 볼게. 이제 보시면 424번 문제 61페이지고요. 1 플러스 i의 10제곱이죠. 자 보세요. 10번을 곱하라고 퓨 뚜뚜뚜뚜뚜뚜뚜뚜. 어떤 생각 들어? 이거 진짜 10번 곱해야 되겠니?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10번 진짜 곱해야 됩니다. 자 다시. 왜 저래? 뭐 그럴 수 있죠. 자 다시. 10번을 진짜 곱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곱해야 돼. 요행을 바라지 마. 뭔가 요령이 있겠지. 딱 보자마자 답은 3번. 뭐 이런 거 아니야. 10번 곱해야 돼. 그럼 10번을 곱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2번 곱하고 3번 곱하고 4번 곱하고 5번 곱하고 6번, 7번, 8번, 9번 해서 10번 진짜 곱해야 된다고. 10제곱이니까. 그래서 요행을 바라시면 답이 없습니다. 첫 번째 1 플러스 i의 제곱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 플러스 i의 세제곱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 플러스 i의 4제곱도 관찰해 볼 거예요. 차분하게 정리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규칙이 보일 거야. 그럼 그 규칙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돼. 인 겁니다. 그럼 다시요. 자, 1 플러스 i를 제곱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둘이 곱해서 2배 플러스 2i. 다시 정리하면 2i입니다. 됐죠? 자 다시요. 제곱한 거를 관찰했더니 1 플러스 2i가 나옵니다. 하고 끝난 거야. 이게 첫 번째. 됐을까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세제곱, 네제곱 해줘야 돼. 근데 제곱만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미 알게 된다고. 1 플러스 i를 제곱했더니 이게 2i구나. 우리의 목표는 10번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양변에 뭐 해주면 5제곱 해주면 5제곱 해주면 그게 문제에서 물어본 1 플러스 i의 10제곱 아니야? 맞아? 2번씩 곱한 거를 5번 쓰면 10번 곱한 게 되는 거 맞잖아. 이해돼요? 안 되면 말해야 돼.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다? 2i의 5제곱을 구할 거다. 그럼 자, 2i를 5번 썼어요. 지수법칙입니다. 2의 5제곱이랑 i의 5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죠. 2도 5번, i도 5번 곱하면 되니까. 그럼 i를 5번 곱할 겁니다. 몇일까요? i. 그럼 2의 5제곱은 몇입니까? 32i가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됐죠? 해서 424번 문제. 요령을 피우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왜?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일 거니까 그거 하면 돼.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시면 나옵니다. 430번입니다. 보시면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100번 곱하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니까. 100번 곱하라고 하면 2번 곱하고 3번 곱하고 4번 곱하고 해서 100번 진짜 곱해야 돼. 해서 첫 번째 곱합니다. 일단 뭐부터? 제곱부터 보는 거지 뭘. 제곱부터 보는 거죠.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제곱합니다. 분모는 2가 될 거고요. 분자는요.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둘이 곱해서 2배 2i만 남겠죠. 그럼 뭔데? i네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했더니 i가 나온대. 그럼 두 번째 바로 갑니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한 게 i라고 했으니까 우린 100제곱이 필요하다고. 그럼 여기에 몇 번 더 거듭 제곱해주면 50제곱해주면 50제곱해주면
그러면 답인 거 아니야? 결론은 i의 몇 제곱? 50제곱을 계산해 주세요. 그럼 i를 50번 곱했어요 라는 그 말은 i를 48번, 4의 배수죠. 곱한 거에다 2번 더 곱하면 50제곱 아님? 얘 몇입니까? 1이네요. 그럼 얘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결론 몇이다? 마이너스 1입니다. 아니 진짜로 100번 곱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 아니야. 나의 목표는 진짜 100번 곱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규칙이 보여서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거야. 규칙을 보려면 내가 해야 돼. 안 하고 눈으로만 보면서 아 전에 이거 뭐가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먹으니까 조용하네요. 다행이네요. 계속 먹어주세요. 네. 까불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좀 까불어 보려고. 자, 430번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더 없을까요? 희선이 더 없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측으로 넘어가서 유형 문제들, 대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법한 문제들 중심으로 쫙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좀 매겨요. 끊임없이 좀 매겨주세요. 네. 조용하니까 좋다. 자, 440번입니다. 보세요. 순허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순허수입니다. 무슨 뜻이죠? 순허수 무슨 뜻이죠? 순허수 무슨 뜻이죠? 허수만 있는 거. 그러면 허수만 있다는 얘기는 실수 부분이 뭐였다? 0이었다.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었다. 됐죠? 만약 실수 부분도 0인데 허수 부분도 0이었으면 얘는 뭔데? 그냥 0이죠. 얘는 실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것들을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 빼기 i는요. 그냥 허수죠. 2는 실수입니다. 마이너스 11i 얘 순허수 맞네요. i만 있죠. 그러니까 어른이 없는 거죠. i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i네요. i 5제곱은요. i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 몇 개? 3개입니다. 그래서 누가 순허수인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정리해 주실게요. 핸드폰을 누가 이 시간에 하고 있어? 수업 중에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자, 순허수입니다. 순허수를 우린 이렇게도 표현해요. 제곱하면 음수인수. 제곱해서 음수인수를 우린 순허수입니다. 실수죠. 제곱하면 양수인 거. 그래서 제곱하면 음수인수를 우리가 순허수라고 합니다. 그냥 허수는 제곱한다고 음수가 나오지 않아. 그냥 허수가 돼. 순허수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시고 적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문제 나오면 적용해주세요. 자, 43번입니다. 다음 값을 구해볼 겁니다. i가 포함되어 있는 복수호수의 연산이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문자 취급하시면 돼요. 해서 여기 있는 5하고 여기 있는 4 서로 빼면 되겠죠. 1이고요. 마이너스 4i랑 마이너스 3i를 또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끝. 이런 건 바로바로 넘어갑시다. 대신 중요한 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i는 문자 취급해 주시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64페이지로 갑니다.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합니다. 자, 등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말은 같은 식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거예요 라는 뜻이죠. 자, 왼쪽을 보시면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i가 있어요. 됐음? 다시 말하면 허수 부분이 있다는 표현이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좌변을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해 볼 거야. 실수인 부분 i가 없는 애들하고 허수인 부분 i가 있는 애들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개해 주시면요. x i가 없죠. 전개해 주시면 xi i가 있습니다. 전개해 주시면 플러스 y i가 없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y하고 i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상수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 상수는 마이너스 7i가 되겠네. 그래서 좌변을 정리해서 나온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관찰해 주시고 그게 뭐랑 같다? 는 0과 같다. 됐죠? 그러면 다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관찰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0이래요 라는 그 말은 얘가 몇이다? 0. 얘도 몇이다? 0.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0이니까 그냥 0이라고 말해도 되나 봐 라고 정리해 주시면 우리는 연립하면 되죠. x 더하기 y 빼기 3이 0이네요. x 더하기 y는 3이고요. x 빼기 y 빼기 7이 0이네요. x 빼기 y가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해 주시면 둘이 더해버리면 되겠죠. 2x는 10, x는 5가 될 거고요. x가 5면 y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해서 x,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 x의 제곱 25에서 y의 제곱 4를 뺀값 말해주시면 되겠네. 21이 답이겠죠. 해서 49번 끝났습니다. 정리 천천히 해주시고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으로 정리해 주세요. 여기까지요. 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저 밑에 454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자, 454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 값을 구하고요. 20a에 b를 더한 값을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보셔야 돼. 좌변을 보시면 a 빼기 bi의 제곱이 보이죠? 그럼 항이 두 개 있는 제곱식 따위는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전개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a 빼기 bi의 제곱을 실제로 전개해 보시면 앞에 거 제곱 a제곱, 뒤에 거 제곱 b제곱 i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b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마이너스 2abi가 될 거야. 그게 문제에서 8i랑 같은 거야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좌변에서 i가 있는 애들과 i가 없는 애들을 구별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변 봤더니 8i네요. 허수 부분이 8이고요. 실수 부분은 0이라는 거죠. 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라는 값과 마이너스 2ab가 8이라는 값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정리합니다. 자,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에요 라는 말은 a 플러스 b, a 빼기 b를 곱한 값이 0이에요 라는 뜻이겠죠. 자, 둘이 곱해서 0 나왔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a 더하기 b가 0일 수도 있고 두 번째 a 빼기 b가 0일 수도 있다는 말 아닐까? 그러면 첫 번째 상황입니다. a, b를 더한 게 0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b는 마이너스 a와 같음. 그러면 문제에서 줬던 등식, 우리가 만들어낸 다음 등식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건데? b 자리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식은요. 2a 제곱은 8. 그래서 a 제곱은 4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a 제곱이 4입니다. 근데 문제 마지막에 보면 a는 0보다 큰 수라고 했네요. 제곱해서 4였으니까 a는 몇이었다? 2였다. 그럼 a가 2였다면 b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라고 볼 수 있겠네. 해서 a값 b값을 하나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 a 빼기 b가 0이라면 우리는 b를 a랑 같은 값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마찬가지 위에 있는 식 대입해서 b 대신에 a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제곱이 8입니다 라고 할 거고요.
다시 말하면 a제곱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됐죠?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곱해서 음수가 나왔네요. a는 실수일 리가 없죠. 하지만 문제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실수 a, b. 됐을까요? 그래서 결론,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a 빼기 b가 0일 리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음. 해서 결론, 나온 a 값은 2, b는 마이너스 2인 요 순서상 밖에는 문제에서 만족하는 값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해서 결론, a 자리에 20을 곱해주면요 40이고요. 거기서 b를 더해주세요. 2를 빼란 얘기겠죠. 38이 우리가 요구하는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454번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보세요. 455번. 복소수가 있고요. 알파, 베타가 주어진 상황.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한 값만 찾으면 되겠음. 그럼 더합니다. 455번입니다. 복소수 알파, 베타 나와 있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한 값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알파 제곱값을 구할래. 자, 알파가 누군지 알죠? 1 플러스 i. 그러면 제곱하세요. 요렇게.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죠. 빨리 정리합니다. 2i. 두 번째, 베타가 누군지 압니다. 1-i죠. 마찬가지 제곱해주면 그냥 제곱하면 되죠.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둘이 곱해서 2배, 마이너스 2i. 그래서 결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더한 값은 몇이 나온다? 0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그냥 진짜 계산하시면 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457번 같은 문제에서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나왔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금처럼 그냥 바로 계산하면 답이 나와.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떤 애들이냐? 나는 제곱 더한 거 구하는 얘기네. 제곱을 더한 값 구하는 거네. 그럼 나는 얘를 알고 있지. 곱셈 공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그럼 뭐만 있으면 더한 거랑 곱한 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제곱까지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이 몇입니까? 라고 하면 둘이 더하면 i는 없어지죠? 2가 될 거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 몇입니까? 라고 하면 둘이 곱하는 순간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4 빼기 4니까 0이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해서 직접 넣어도 상관은 없어. 지금처럼.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이렇게 변형 공식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그 이유는 중간고사 범위에서 변형이 나오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했으면 보자마자 그냥 변형 공식부터 떠오를 거라고. 해서 꼭 457번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458번 문제 66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458번 문제 보시면 복소수 z를 표현해 놨습니다. 1 플러스 4i. 자, 특별한 말이 없어도 항상 얘기를 해주셔야 돼. 복소수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표현해.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허수 부분이니까 당연히 뒤에 i가 붙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얘를 좀 더 심플하게 실수 부분을 a, 허수 부분을 b라고 해서 a 플러스 bi 꼴로 웬만하면 표현을 할 거야. 복소수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a 플러스 bi 꼴로 설정하고 문제를 풉니다. 없으면 저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보시면 돼. 자, z가 나와 있어요. 1 플러스 4i죠. 그럼 z의 켤레 복소수는요. 1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허수 부분의 부호 반대. 그러면 z도 알고 z바도 하니까 다음 값, 문제에서 준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z하고 z바, 켤레의 제곱이랑 곱한 값, 그리고 z의 제곱이랑 z의 바, 켤레죠. 이 둘이 곱한 값을 계산하라고 준 거야. 보시면서 바로 떠올려야 돼. 요 두 개의 식을, 두 개의 항을 더하는 상황인데 공통인수가 보이죠. 둘 다 z를 한 번씩, z바도 한 번씩은 곱하고 있음.
그러면 공통인수 앞으로 묶으면 남은 건 Z바 더하기 Z가 남았습니다. 됐죠?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는요. 복소수 Z와 그 켤레인 Z바를 더한 값이 필요해요. 자, 둘이 더한 값 말하면 되겠습니다. 2가 되겠고요. 두 번째, Z와 그 Z의 켤레를 곱한 값이죠. 자, 써볼게. 1 플러스 4i랑 1 마이너스 4i를 곱한 값을 찾으면 된다는 거임. 그러면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1 빼기 뒤에 거 제곱입니다. 16i 제곱이 돼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1 플러스 16 다시 말해서 17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뭡니까? 라고 하면 17 곱하기 더한 값 2가 되겠네. 그래서 34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서 복소수가 나왔을 때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a 플러스 b와 이꼴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랑 가자. 나랑 가자. 드립이었습니다. 골로 가. 자, 461번입니다. 보시면요. 복소수 Z1, Z2가 있고요. 자, Z1이 누군지 알아요? 자, 정리 좀 합시다. 일단 첫 번째. Z1이 누구냐면 1 플러스 2i야. 그 다음 Z2의 켤레를 줬죠. 그게 누구냐면 3 마이너스 i야. 그리고 문제에서 알파가 누군지를 줬는데 알파가 뭐냐면 Z1하고 Z2의 켤레를 뺀 값이래. 아, 그럼 내가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빼면 되잖아. 1 플러스 2i에서 빼면 되죠. 3 마이너스 i를. 문제에서 그대로 줬으니까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뺀값 몇입니까? 라고 하면 i는 문자 취급해서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i. 이게 알파겠네. 문제에서 물어본 답은요. 알파의 켤레를 물어봤죠.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2 빼기 3i인데요? 라고 하시면 끝났네요. 됐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해서 뭐 이거 성질 이용해서 막 켤레는 나 자신이고 켤레끼리 더하면 그냥 더한 다음 켤레 붙인 거랑 똑같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답을 구해야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대로 그냥 직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좀 대입해 보시고 답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넘어갑니다. 464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가 있고요. Z를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없으면 네가 이렇게 써야 돼요. 항상. 복소수가 나왔는데 표현이 안 되어 있다. A 플러스 BI 꼴로 나야 됩니다. 여기는 설정해 줬죠. 그리고 이 켤레 복소수를 Z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나 자신과 켤레를 더한 값, 나와 켤레를 곱한 값이 누군지 알고 있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입니다. 그럼 당연히 Z의 켤레는요. A 빼기 BI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문제에서 준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Z와 Z바를 더해줘 라는 말은 두 개 더해주세요. 몇입니까? 2a가 될 거고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2라고 했음. 그러면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1이었네. 그 다음 z와 z의 켤레를 곱해주세요 라고 하면 a 플러스 bi와 a 빼기 bi를 곱해주세요 라는 말이었을 것이고 정리해 주시면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네. 됐죠? 자, 빼기 b제곱 i제곱입니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a가 1인 줄 알았잖아. 그럼 얘는요. 1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그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6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겨서 b제곱은 5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b는 루트 5라는 걸 말할 수 있겠죠. 제곱해서 5 나오는 건 뿔마 2개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b가 0보다 크다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정보는 잘 보셔야 됩니다. 해서 결론 a가 누구 b가 누군지 알았네요. 그럼 복소수 z는요 1 플러스 루트 5 i였다 라고 복소수 z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자, 밑으로 넘어가서 46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때 봤던 마술처럼 얘도 보입니다. 잘 보면. 잘 보세요. 복소수 Z 보여요? 복소수 Z 보여요? 문제에서 얘기해줬죠. 복소수 Z를 구해줘가 목표입니다. Z 보여요? 보이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근데 봐봐. 첫 번째는 Z고 두 번째는 Z 봐죠. 맞아? 그럼 내가 저 Z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항상 복소수라는 말이 나오면 복소수를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소수는 A 플러스 BI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마술한 친구가 일부러 이렇게 보이게 한 거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 친구예요. 꼽주지 말아주세요. 됐음? 보입니다. 그러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표현한 순간 문제에서 준식은 1 플러스 I, A 플러스 BI하고 이 I에 Z의 켤레를 곱했죠. A 빼기 BI를 곱한 값. 이게 마이너스 1 더하기 3i라는 뜻일 거야. 됐지? 그러면 나 부른 거예요? 예. 마스크를 이렇게 해요. 그 마스크 못 알아썼대? 마스크 2번 쓰는 거 아니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위를 이렇게 닦어. 그러면 되지. 자, 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보시면 이런 표현이죠. 실수 부분 누구? 허수 부분은? 됐죠? 그럼 당연히 왼쪽 좌변 정리해서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 허수 부분 3 나와야 되겠지? 해서 우리는 좌변을 봅니다. 좌변 봤더니 i도 있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차분히 전개해서 우리 좌변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으로 다시 정리해 놓을 거예요. 자, 차분히 전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곱하면 실수 a죠. 곱하면 실수. 맞아? i가 제곱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 실수. 그 다음 또 실수가 언제 나올까? 여기 곱하면 실수 나오죠? 맞아요. 플러스 2b. 됐죠? 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 해서 실수 부분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허수 부분들 정리해 볼게요. 허수 부분들 요렇게 둘이 곱하면 ai 허수. 요렇게 둘이 곱하면 bi 허수. 요렇게 둘이 곱하면 2a 허수. 다 정리했지? 타겟 정해놓고 뻗는 겁니다. 그럼 결론. 실수 부분인 a 빼기 b 플러스 2b 얘가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실수 부분. 허수 부분 i 앞에 있는 얘가 몇 나와야 돼? 3. 허수 부분 나와야 되겠죠? 해서 나한테 필요한 식은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고요. 3a 플러스 b가 3이겠습니다. 라는 거네. 자, 둘이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빼주면 b 없어지죠. 여기서 얘 빼면 2a네요. 2a가 4니까요. a는 2,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a, b를 구했습니다. 그럼 결론. 우리가 구하려는 복소수 z는요. 2 빼기 3i였겠다. 해서 지금처럼 마무리해 주시면 466번 끝났습니다. 해서 사실상 466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복소수라고 했어. 걔를 여러분들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처럼 a 플러스 bi라는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돼. 그냥 z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를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
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2차식으로 나눴네. 나머지는 몇 차? 1차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A 플러스 B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3차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 2차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2차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구체적으로 표현하듯이 마찬가지 복소수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으로 표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측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뒤로 갑니다. 68페이지. 자, 갑니다. 470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복소수가 뭐가 되고 싶어? 실수. i를 없앨 수는 없어요. i 앞에 있는 개수를 0으로 만들면 되죠. 됐죠? 그래서 i는 함부로 없애는 거 아닙니다.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수가 된다고 허수 부분이 0이 된다. i 앞의 개수가 0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자, 전개합니다. 실수인 부분 정리해 주시면 i가 없네요. x.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i가 없는 실수 부분. 어떤 문자로 정리하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 x가 아닙니다. i가 있냐 없냐로 나누는 거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면 xi 그 다음 여기 빼기 4i가 되겠죠. 그럼 실수가 되고 싶어요. x 빼기 4가 0이 오면 되겠네. x에 누가 오면? 4가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값은 누구? 3입니다. 끝.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봅니다. 자, 471번은 문제만 보세요. 교재에서. 순허수가 된다. 무슨 뜻?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다 입니다. 실수가 0이라고 순허수 아니야. 됐어요? 471번 문제를 봅니다. 순허수가 된다는 표현.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마찬가지 실수일 때라는 얘기 나오죠. 계속. 뭐야? 허수 부분이 0인 거야. 그럼 실수 부분이 0 나와도 됩니까? 상관없죠. 어차피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이 둘 다 0이면 0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허수인 부분만 0이면 돼 라는 표현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측으로 가시면 69페이지에 476번 문제 보시면 이 표현 나와 있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제곱하면 뭐가 된다? 음의 실수가 된다. 됐죠? 다시 여기는 이 값을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 얘는 어떤 수다? 순허수다. 됐죠? 그래서 다시 순허수 표현 제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여기서 음수는 음의 실수를 줄여서 음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됩니다. 제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얘는 누구였다? 순허수였다. 그럼 순허수라는 말은 실수 부분은 0이었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었습니다. 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차분히 전개합니다. 여기 x하고 1 곱하면 실수죠. x. 그 다음 여기 x하고 마이너스 i 곱하면 허수죠. 마이너스 xi. 그 다음 마찬가지 정리해주면 빼기 6이고요. 정리해주면 플러스 3i였겠네. 자, 순허수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실수 부분 x 빼기 6은 0이 나와야 되고요. 허수 부분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 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x는 6이 와야 하고 x에는 3이 오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x에 와야 되는 값은 누구였다? 6이었습니다. 됐죠? 해서 이렇게 다 직접 해석을 해봤음.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얘가 0 되면 되는 거잖아. x에 6 넣으면 되잖아요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만,
문제에 따라서 좀 복잡하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끊어놓고 한 번씩 보여드렸고요. 밑에 있는 477번도 문제를 봅니다. 제곱하면 양의 실수. 조심하셔야 돼. 제곱했는데 양의 실수, 양수인 실수가 나왔다는 말은 Z는 누구였다? 실수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477번 문제 조심해 주세요. 제곱한 값이 양의 실수가 나왔어요 라는 그 말의 의미는 Z는 실수입니다. 대신 누가 아니다? 0이 아닌 실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Z는 0이 아닌 실수. 왜? 0은 제곱하면 0이거든.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음. 실수라는 말, 다시 말하면 실수 부분은 0이 아니고요. 허수 부분은 0이라는 말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럼 뭐 해줘? 우린 Z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놓고 실수 부분은 0이 올 수 없게 0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고 허수 부분은 0이 와야 됩니다 라고 쓴 다음 적당한 A 값을 말해주시면 되겠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같은 표현들이니까 쭉 한번 또 익혀주시고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482번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있고요.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봐야 돼. 분명히 알파랑 베타가 뭐라고 했어? 복소수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알파는 복소수임 하고 끝나지 않아. 우린 뭐 해야 돼? 이 알파라는 복소수를 표현해야 돼. 어떻게 표현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A 플러스 BI 이렇게 표현해야 돼. 마찬가지 베타라는 값도 복소수라면서 그럼 복소수 뭐 해야 돼? 표현해야 돼. 어떻게 표현할까? C 더하기 DI 하면 되지. 뭐 알파벳은 A, B, C, D, E, F, G 굉장히 많으니까 쓰면 되죠. 나는 P 더하기 QI라고 쓸 건데요. M 더하기 NI라고 쓸 건데요. 뭔 상관. 표현하시면 돼. 대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복소수니까 실수인 부분과 허수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됐지? 꼭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했죠. 첫 번째 기억입니다. 알파가 실수이면 이 알파라는 복소수가 실수야. 무슨 뜻? B가 0이다. 다시 말해서 알파가 그냥 A라는 실수라면 이 실수의 켤레 됐죠? 실수의 켤레입니다. 그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죠. 실수의 켤레는 어차피 나랑 똑같지 않아요? 맞아? 그럼 알파의 켤레는 누구다? 그냥 알파인 거죠. 틀렸네요. 두 번째,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의 켤레는 알파의 켤레와 베타의 켤레를 더한 값이랑 같을 거야. 맞습니다. 이게 성질이니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온 김에 증명 한번 보여드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둘이 더한 값 쓰면 되겠죠. 해서 실수인 부분 A와 C를 더한 값, I가 붙어있는 허수인 부분 B 플러스 D를 더한 값,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결정될 겁니다. 그럼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는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쏙 바꿔서 B 플러스 DI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알파의 켤레는요 A 빼기 BI고요. 베타의 켤레는요 C 빼기 DI가 될 거야. 그럼 알파의 켤레와 베타의 켤레를 더한 값은 알파의 켤레와 베타의 켤레를 더한 값은 실수인 값 A 더하기 C 써주시고요. 허수 I 앞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T죠. 마이너스 앞으로 묶으면 B 더하기 DI 해서 같은 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 해서 성질에 의해서 맞습니다. 디귿도 마찬가지. 됐죠? 디귿도 마찬가지. 곱한 거의 켤레는 각각 켤레끼리 곱한 값과 같습니다. 대신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였다? 2번 니은만 맞습니다. 해서 복소수 둘이 더했어. 더한 값의 켤레는 켤레끼리 더한 거랑 같아요. 곱한 값의 켤레는 켤레끼리 곱한 값과 같습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디귿도 같은 식으로 쓰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얘기해 드리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과정은 진짜 다 써서 계산해 봅니다. 자, 요 정도 얘기해 드리고요. 우측에 있는 유형 11번 i의 거듭 제곱으로 가볼게요. 자, 48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 수업 때 했던 이야기죠. i의 거듭 제곱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같은 값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해서 다시 문제에서는 i부터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서 200제곱까지 싹 다 더한 값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요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보세요. i랑 i 제곱이랑 i 세제곱이랑 i 네제곱을 더해 볼게요. 몇 나옵니까? 0. 왜?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네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4개 더하면 0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봅니다.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i 5제곱을 더하면 몇 나올까요? 0 나옵니다. 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플러스 i를 더한 거니까 0이겠죠. 마찬가지 i 세제곱, i 네제곱, i 5제곱, i 6제곱을 더한 건 몇 나올까요? 0입니다. 그럼 다시 i의 거듭 제곱을 쭉 순서대로 쓴 다음 그냥 4개씩 더해주면 계속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거냐면,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앞에서부터 4개 요거 더하면 0이야. 그 다음 i 5, 6, 7, 8제곱 더해도 0이야 해서 앞에서부터 4개씩 끊어서 계속 0이 되니까 없어지겠지? 라고 정리한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틀린 표현 아니야. 좋은 표현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4개씩 끊어도 다 0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뒤에서부터 4개씩 묶어옵니다. 자, i 200제곱으로 끝났죠? 그럼 요 앞에 i 199, 198, 197이 있었을 거야. 맞아? 요렇게 4개씩 묶어도 0입니다. 맞니? 그럼 다시 i부터 i 200제곱까지 200개를 써놨죠? 됐습니까? 아니죠. 자, 200개를 써놨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4개씩 묶어서 계속 0을 만들면서 앞으로 올 거야. 됐음? 그럼 뒤에서부터 4개씩 묶어온다. 전체 몇 개 써있어? 200개 써있죠? 그거를 4개씩 묶으면 몇 묶음 나와요? 50묶음이 나오죠. 남은 거 있어요? 그러면 끝났네. 계속 뭐야? 다 0인 거네. 그럼 답은 몇이다? 0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변형합니다. 자, 이 문제 자체는 답이 0이고요. 얘를 변형하면 i 제곱, i 세제곱, i의 지금 몇 년도야? 2025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뒤에서부터 4개씩 묶어서 계속 0이 나오는 거야. i 몇 번 써 있어? 2025개 써져 있죠. 그럼 4개씩 묶어본다고 볼게. 그럼 몇 묶음이 나와요? 506개 나오겠죠? 4로 나누면 몫은요? 됐죠?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아? 하나 남겠지? 그 말은 뒤에서부터 4개씩 묶어 나가면 여기까지 4개씩 묶이는 거야. 맞아? 그럼 앞에 요거 하나 남았겠죠? 그럼 답은 몇이다? i입니다. 됐죠? 이거를 앞에서부터 묶으면 뒤에 하나가 남아. 이걸 또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서부터 묶어서 0이 되는 거 소거해 주시면 앞에 남은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면 얘는 그냥 i가 됩니다. 됐을까요? 여기서 변형을 한번 더 합니다. 두 번째 변형. 이번엔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해서 지금 2025까지죠. i의 2025라고 쓰면 마찬가지 1부터 보면 안 돼.
i부터 보셔야 돼. 그래서 i부터 i의 2025제곱까지 4개씩 묶으면 하나 남겠죠? 그럼 하나 남고 원래 앞에 1도 있었네. 그럼 남은 건 뭐가 된다? 1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해서 4개씩 묶어서 정리를 할 건데 이왕이면 뒤에서부터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485번을 얘기해 드렸고요. 자, 밑으로 보시면 486번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486번을 보시면 위에 있는 문제랑 분명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위에 있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i 제곱, 세제곱, 100제곱 이렇게 써져 있었다면 얘는 2i, 3i 제곱, 4i 세제곱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개수들도 하나씩 늘어나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i가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1 더하기 2i 더하기 3i 제곱 더하기 4i 세제곱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4개예요. 자, 정리해 주시면요. 1 플러스 2i 빼기 3 빼기 4i가 되겠죠? 따라올까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 빼기 2i가 됩니다. 됐죠? 앞에서 4개 묶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묶은 4개 그 이후에 4개를 다시 묶습니다. 그럼 5i 4제곱, 6i 5제곱, 7i 6제곱, 8i 7제곱이 나오겠죠? 자, 얘는 갑자기 왜 4개씩 따로 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앞에 개수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4개 묶고 그 다음 뒤에 4개 묶은 거야. 자, 그럼 뒤에 있는 4개를 묶어볼게요. 얘는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6i 5제곱은 플러스 6i가 될 거고요. 그 다음 7i 6제곱은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마지막 8i 7제곱은요 마이너스 8i가 되겠죠. 자,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 빼기 2i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요 그냥 앞에서부터 차분히 4개씩 묶어주면 계속 마이너스 2 빼기 2i가 나온다. 됐죠? 그럼 다시 봅니다. 1부터 101i 100제곱까지 몇 개 써 있어요? 항이 몇 개 써져 있는 거야? 101개 써져 있는 거죠. 맞아? 자, 얘가 없으면 100개야. i부터 i 100제곱까지니까 얘가 있어서 몇 개야? 101개입니다. 됐어? 그럼 4개씩 묶어볼게. 몇 묶음 나와? 25개 나오겠죠? 그러면 100개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럼 문제에서 준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마이너스 2 빼기 2i가 25개 있고요. 됐지? 4개씩 묶어서 25묶음이 나올 거고 마지막 하나 101i 100제곱이 남을 겁니다. 됐죠?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임. 자,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i에다가요. 자, i의 100제곱이죠. 얘는 몇임?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01까지 계산해서 나온 값 마이너스 151 빼기 50i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문제에서 x자리에는 마이너스 101이 y자리에는 마이너스 50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51 y는 마이너스 50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x 빼기 y는요 마이너스 10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 해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해서 486번 문제도 한번 관찰해 봤어요. 100제곱이잖아. 1 아니에요? 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100은 4의 배수잖아. 그럼 얘 1 아니에요? 웃어? 1이 잠깐만 1이잖아. 뭐야? i의 100제곱은 i 4제곱을 25번 하면 되잖아. i 4제곱이 몇이야? 1이잖아요. 1의 25제곱은 1이지. 마이너스 1 모임? 됐죠? 오, 너무 자연스러웠죠?
네. 오. 네. 틀릴 뻔. 그럼 몇이야 이거? 잠깐만. 51 마이너스 50i 됐죠?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뭐야? 51 마이너스 50i 빼면 몇이야 그럼? 101. 5번이죠. 아유, 네.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리 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너희를요. 자, 488번으로 갑니다.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문제 풀다가. 근데 논리적으로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 계산 실수 그럴 수 있지. 부호를 잘못 봤네. 그럴 수 있지. 근데 논리적으로 맞냐고. 그러면 돼.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자, 48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단히 해볼 겁니다 라고 했는데 488번에서 요거 보입니다. 요거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 요거 보여요. 그 다음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얘도 보입니다. 보여요. 자, 이때 여러분들 자주 보이는 모양이야.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혹은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보시면 분모에 i가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i를 없애야겠구나. 분모와 분자의 같은 값을 곱합니다.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정리했을 때 분모는요. 앞에 거 제곱 빼기 i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분자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에요.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둘이 곱해서 2배 2i가 돼. 그래서 결론 무엇이다? i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준 식을요.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i의 1004제곱이랑 얘는요. 마이너스 i의 1005제곱이겠구나. 라고 바로 정리할 수 있으면 땡큐입니다. 만약 안 되면 지금처럼 분모를 실수하는 과정 계속 거쳐주시면 돼. 해서 자주 보여요.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 얘는요. i입니다.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는요. 마이너스 i입니다. 어떻게 알아? 실수해보면 나와. 그래서 모양이 자주 보이니까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 i의 1004제곱과 마이너스 i의 1005제곱을 더한 값 말하면 되겠죠. 자, 참고로 i의 1004제곱은요 4의 배수입니까? 그럼 얘는 몇이랑 같은 거야? 1이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 i의 1005제곱입니다. 자, 참고로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1005번 곱해야 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i의 1005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참고로 얘는 몇일까요? i죠. 그래서 1 마이너스 i라고 써주시면 되겠음. 답입니다. 해서 정리해 주시고 거듭 제곱되는 형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 12번. 잘 봐주. 잠깐 타임. 소연아. 자, 문제 보시면 Z가 누군지 나와 있죠? 보여요? 네, Z 보입니다. Z가 누구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죠. 자, 생긴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구조를 잘 보세요. 1, 2, 3 됐죠? V자로 1, 2, 3입니다. V자로 1, 2, 3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들은 좀 독특한 애들이야. 이거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독특하게 1, 2, 3 뭔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1, 2, 3 1, 2, 3 뭔가 좀 독특하게 생겼어.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 자, 보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Z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했는데 나한테 궁금한 건 이거야. Z의 몇 제곱? 세제곱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Z의 세제곱은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제곱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 인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이야기. 자, 그러면 얘를 진짜 제곱하고 한 번 더 곱해서 세제곱하면 답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볼게. 식을 적절히 변형해 봅니다. 2를 이쪽으로 곱해. 2z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겨. 플러스 1은 루트 3i.
자, 우변에 루트 3i만 냅둡니다. 자, 왜 얘만 냅뒀습니까? 라고 하면 자, 루트 3이죠. 제곱하면 몇이 돼? 3. i는 제곱하면 몇이 돼요? 마이너스 1. 왜 몰라? 이씨, 몰라서 대답 안 한 거야? 다시 우변에 있는 루트 3i는 제곱하면 몇이 되는 숫자?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 맞아요? 아 몰라 안 돼요? 귀찮아요 지금? 대답하기? 너무해 진짜. 됐어. 아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루트 3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아 이 말 맞죠? 자 그럼 갑니다. 세 번째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입니다. 4z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넘겨주시면 4z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4는 0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z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몇이었다? 0이었다. 됐죠? 그럼 갑자기 얘를 왜 말한 겁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내가 여기 있는 루트 3i라는 애를 일단 i가 있어. 루트도 있어. i와 루트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제곱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냥 제곱하면 안 되나요? 하면 안 돼요. 왜? 항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제곱하면 무조건 얘가 살아있어. 해서 얘를 완전히 조질 수 있는 방법은 다 넘겨서 온전히 제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서 정리해서 나오는 관계식은 z제곱과 z 플러스 1 더한 값이 0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생각하고 인수분해 공식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곱셈 공식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을 생각해 주세요. 생각합니다. 뭘 생각했냐? 봐봐.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z 빼기 1을 곱하면 이거 뭐가 된다? z 세제곱 빼기 1이 된다. 맞아? 됐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어떤 애인데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이 있는 애. 이거 뭐야?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였다? 얘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어차피 좌변은 0이니까 결론 z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겠네. 그럼 z의 세제곱은 몇이었다? 1이었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해서 z세제곱은 1이네요 라는 말을 하는 거고, 이게 뒤에 있는 고차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x세제곱은 1이 되도록 하는 한 허근, 걔를 오메가라고 해볼게. 됐죠? 그래서 x세제곱 빼기 1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을 거니까 우린 얘를 인수분해할 거야. 그러면 둘이 곱해서 0이 나왔는데 얘 0 만드는 값 1이니까 얘는 허수가 아닌 실수인근이네. 얘 말고 누구?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0 만드는 한 근을 말해달라는 얘기구나. 뭐 한 거야? z 대신에 x로 바꾼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오메가 성질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있다면 요 문제를 익히면서 이 헉은 어떻게 생겼어? 1, 2, 3으로 생겼네? 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z가 좀 독특한 형태로 1, 2, 3으로 표현됐을 때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세제곱한 값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뒤에 있는 고차 방정식에서도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익혀주시고 연습해 주시면 밑에 있는 492, 493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주의하세요. 492번은 지금 풀었던 491번하고 부호가 살짝 다릅니다. 됐죠? 그럼 뭐 해봐야 돼? 실제로 다시 양변에 2를 곱해서 분수 없애고 1을 넘겨서 정리한 다음 양변 제곱해서 나오는 이 식을 관찰해 주셔야 돼. 그러면 분명히 네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넣어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세제곱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왜요? 왜 끊겼어? 왜 끊겼지?
왜 끊기? 잠시만요. 혹시 너네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렇게 끊기는 경우 없니? TV로 막 하지 않아요? 그때 끊기거나 이런 경우 없어요? 저 장비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갑니다. 뒤로 갑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르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유도해 보세요. 자, 494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얘기죠. 자, 494번 문제를 보셨을 때 당황할 필요는 딱히 없어. 그냥 보기 1번 보시면, 보기에서 1번 보시면, 자,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3i하고 루트 5를 곱한 값. 그럼 뭐예요? 루트 15i가 됩니다. 참고로 i는 루트 안에 넣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끝. 해서 1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5i하고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2i를 곱한 값. 그럼 루트 10에 i 제곱이 붙겠죠? 몇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10.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3i. 얘는요, 루트 2분의 3에 i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의 루트를 씌운 값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여야 합니다. 왜요? 라고 하면 진짜 계산해 본 거죠. 그 다음 4번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3i분의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5i가 되겠죠. 그럼 분모 분자의 i는 약분하면요, 루트 3분의 5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 맞는 표현이고요. 자, 5번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2i분의 루트 5는요, 루트 2분의 5에 i분의 1을 곱한 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i를 한 번 더 곱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i가 될 거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해서 5번과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결론은 이거야. 루트끼리 곱하거나 루트끼리 나눴을 때 그냥 계산된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부호가 반대인 경우, 부호가 마이너스로 튀어나온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언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루트끼리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모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i 제곱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분수 형태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분모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b값이 0보다 작아서 i분의 1이 생긴 거고, 얘를 실수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언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지 그 수의 범위를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문자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1은 그냥 쓸게. 그 다음 여기 i를 곱하면 마이너스 2i다. 됐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3이야. 됐지?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속 터지는 거지.
i 세제곱분의 4가 올 거야 당연히. 그럼 여기다가 또 i 한번 곱하고 여기도 i 한번 곱해주면 이건 플러스 4i가 나와. 됐죠? 그럼 요 다음에 누가 와 하면 마찬가지 i 4제곱분의 5가 오겠죠? 그럼 여긴 플러스 5야. 그 다음에는 i 5제곱분의 6이 오겠죠? 됐지? 참고로 i 5제곱은 i랑 같은 거죠? 그럼 분모분자의 i를 또 한 번씩 곱해주면 마이너스 6i가 나와. 그 다음 누가 올 것 같아? 마이너스 7. 그 다음은 플러스 8i. 계속 이 값들이 반복되는데 중요한 건 1, 2, 3, 4, 5, 6, 7, 8 썼으니까 뭐가 될 거야? 숫자들이 계속 커지면서 나올 거야. 이렇게. 됐죠? 해서 쭉 써볼 겁니다. 어디까지 쓸 건데? 라고 하면 나도 몰라. n이기 때문에. 됐음? 근데 이거를 다 더했더니 뭐가 나왔다? 25 더하기 24i가 나왔다라는 거지. 그럼 4개씩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 요 4개 더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나오죠. 그 다음 4개 더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나올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요렇게 쭉쭉 나오는 상황이야. 그럼 같은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이게 몇 덩어리가 나오면 이렇게 될까? 한 12개 정도라고 예상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왜? 여기 이 i가 24i가 됐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4개씩 끊어서 얘가 몇 덩어리 나오면 12개의 덩어리가 나오면 잠깐. 12개의 덩어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12개 나왔어. 그러면 계산된 값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24i라고 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선 25라고 나와 있잖아.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다시 일단 요 i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12개 덩어리가 나와야 될 거야. 그럼 첫 번째 덩어리는 4i로 끝났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8i로 끝났죠. 그럼 12개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이 12번째 덩어리는 누구로 끝났을까? 48i로 끝났을 거야. 됐음? 해서 여기까지 딱 끊어서 더한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받아들여? 그럼 요 뒤에 계속 쓸 수 있을 거야. 어떤 수 쓸까? 플러스 49를 쓰겠죠. 그 다음 빼기 50i 쓰겠지. 더 쓰면 빼기 51 쓸 거고 플러스 52i 쓸 거고 계속 쓸 거란 말이야. 우리가 보는 건 12번째 덩어리 여기까지 더한 값. 그게 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5 플러스 24i였거든. 그럼 25 마이너스 24인데 요 자리가 플러스 25로 바뀌고 싶은데 누구 더하면 될까? 그럼 여기까지 더한 값만 하면 답이겠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건 누구? 49가 왔을 때. 그럼 49가 왔다는 얘기는 n자리에 누구는 값? 49는 값.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유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 몇 개를 더 쓰면 나오는지 이걸 관찰하는 과정이
510번이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금총고에서 주는 프린트에는 얘와 유사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48이 왜 나와요? 12개의 덩어리죠. 4개씩 묶어서 1개의 덩어리를 쓴 거지. 그럼 12개의 덩어리를 쓰면 자, 첫 번째 덩어리는 4i에서 끝나. 두 번째는 8i에서 끝나. 세 번째는 12i에서 끝났을 거야. 그럼 12번째 덩어리는 누구로 끝났을까? 48i로 끝났겠지? 잘라서 여기까지 더한 게 얘야. 근데 우리는 25 플러스 25가 필요해. 그럼 여기다 누구 더하면 돼? 49 더하면 돼. 이 다음 것까지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n자리에 누가 온다? 49가 왔을 때까지 더한 값을 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510번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잘 관찰하셔야 될 겁니다. 허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연습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서 풀었던 486번 같은 문제들을 보시면서 이게 4의 배수로 4개씩 끊어서 더했을 때, 하나를 더 더했을 때, 2개를 더 더했을 때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나오는 모양들을 관찰해 보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510번 문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511번 문제는 해보세요. 네, 이거까지 숙제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숙제를 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값 무슨 뜻입니까? 거리의 개념이죠. 그쵸? 그래서 절대값 x가 3이야 라고 하면 x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풀마 3 두 개죠. 왜?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를 관찰했더니 3칸 떨어졌대. 오른쪽으로 3칸 갔으면 3인 거고 왼쪽으로 3칸 갔으면 마 3이니까 x에 올 수 있는 건 뿔마 3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화해서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 절대값 알맹이는 그냥 알맹이를 바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절대값 3은 그냥 3이야. 절대값 마3도 3인 거잖아. 맞아? 왜? 양수면 그냥 쓰지만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알맹이가 0보다 큰 수 혹은 0이면 그냥 쓰지만 이 알맹이가 0보다 작은 애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양수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1단원에서 그냥 쓸 때 부호를 반대로 바꿨을 때를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배웠어? 제곱근. 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표현 루트 알맹이의 제곱 표현이죠. 됐음? 얘가 양수면 루트 3의 제곱이면 그냥 3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부호 반대로 바꿔서 플러스 3으로 써야 돼. 그래서 그냥 쓸 때 부호 반대로 바꿀 때 해서 절대값과 루트 안의 제곱값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509번 같은 문제들도 해결을 해볼 수가 있으셔야 돼. 그래서 문제 야무지게 풀어주시고 복소수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때 피드백하고 2차 방정식 풀고 나면 2차 함수 들어가고요. 2차 함수 들어가면 사실상 시험 범위까지는 거의 다 갔음을 의미해. 항등식 부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해석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만 실력이 늡니다. 수고하셨어요.